우리 입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2일 동안 여러분들 뵙지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이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팀뷰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지 않으면 그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지 않는 듯한 지루한 그런 점을 느끼게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만나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져 왔던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말씀은 안 하셔도 나름대로의 어떤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아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국 궁극적인 우리들의 목표 캄보디아 말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그런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35과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앞으로 50과 정도 선이면은 두 달이 조금 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50과 정도 선에서 우리들의 글자 공부는 일단락이 되어질 것입니다. 일단락이 되어졌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강의 계획적으로는 캄보디아의 모든 글자를 빨리는 못 읽더라도 읽는 방식과 또 발음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게 될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이렇게 엮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시간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캄보디아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는데 귀중한 발판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갑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부분은 왕초보방 카카오톡에서 한번 이렇게 표현하기를 꽃 중의 꽃이라고 할까요? 정말 캄보디아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그냥 어떤 글씨를 이렇게 한 번에 봤을 때 점이 하나 이렇게 찍혀 있을 때 그 점에 의해서 읽는 방법이 무려 6가지 방법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참 다양한 방법이죠. 아마 한글에서는 아무리 어떤 그 기호, 발음 기호 하나가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하다 하더라도 이 캄보디아의 번떡, 점, 이것처럼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음절 기호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의 오늘 배우시게 될 번떡은 이 점이 어느 상황에서 분야에 따라서 소리를 내는 방법이 6가지가 무려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될까요? 그 문제는 단순하게 그렇게 수리적으로 생각하면 변화의 방법이 6가지가 있다. 그 6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 말을 쓰고 읽는 캄보디아 사람들은 다 천재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역시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대응해 나가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번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는 좀 했지만, 뭐랄까, 도전감이랄까요? 도전감. 이게 마지막 구분응선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정상을 정복하기 위한 깃발을 이렇게 꼽기 위한 그 마지막 단계의 캄보디아의 글자 학습의 단계라고 한다면 긴장되지만 좀 뭐랄까 좀 흥분되지 않을까요? 좀 있으면 정상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그 설레임으로 이 번떡 공부를 있다. 이제는 캄보디아 글자를 읽지 못했던 그런 글자들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성취감이나 즐거움이 정말 번떡을 공부하는 그 시간에 정말 즐거웠었고 보람이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우실 번떡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지 마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번떡을 지금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물론 번떡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 달, 2달 사이에 배우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나중에 어느 정도 글자가 숙달되었을 때 가르쳐 드리는 그런 일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팡팡크마의 왕초보방은 그냥 그런 일반적인 경향이 아니라 다 특공대분들, 일당백을 하는 특공대분들만 모였기 때문에 저는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번떡 정복에 한번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학습 포인트를 보시면요. 지금까지 공부해온 자음 모음 뿌러꺼 훈련 중에서 스라 아, 스라 오아, 이렇게 동글배기 2개가 위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점이 아니죠. 점은 찍혀 있는 거고 이건 동글배기이기 때문에 그려져 있는 거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쓰라, 아, 쓰라, 우와 이 발음을 캄보디아 사람들은 키호, 사냐, 레아목 햇빛이 밝게 비치는 얼굴 이런 기호로 별칭으로 부르는데요. 이 발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발음을 해본 다음에 노트에다가 써서 나중에 숙제를 하는 걸로 대치를 하고요. 어디에 치는 방법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번떡에 대한 설명 시간이 아마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다음 기회에 해보도록 하시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단음, 호흡, 분출 이렇게 써 있네요. 음절의 꼬리 부분에 소리를 품어내는 동작 아, 아, 에, 에 소리가 딱 끊기는 그런 소리 에가 아니라 끊기는 소리 같으면은 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라이 쌍스크럿은 소리가 딱 끊기는 쥐어 짜면서 끊기는 소리인데 이거는 끊기는 소리가 아니라 분출하는 소리입니다. 아 이렇게요. 자, 이러한 분출하는 동작, 바람을 품어내는 동작을 오늘 배우시는 모든 자음에 붙여서 같이 중간중간에 소리를 발음을 따라 하시면서 한번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까, 까, 깨, 깨, 카, 카, 캐, 캐, nye, nye, 짜, 짜, 째, 째, 차, 차, 채, 채, nye, nye, 다, 다, 대, 대, 타, 타, 태, 태, 나, 나, 따, 따, 때, 때, 타, 타, 태, 태, 네, 네, 바, 바, 빼, 빼, 파, 파, 패, 패, 매, 매, 예, 예,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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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배, 싸, 싸, 하, 하, 라, 라, 아. 아.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잘 따라 해주셨나요? 우리가 지금 2개월이라고 하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상상을 하기에 참 불가능한 그런 시간 안에 우리는 캄보디아의 자음 모음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특수 발음 그리고 예외 발음, 발음 기호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모든 것을 2달 안에 다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기적. 저는 이것을 하루에 13시간 반씩 공부하면서 3년 반에 걸렸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모아서 앞쪽에서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마 이렇게 2달 동안 공부하시고 나면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 앞에서는 공부 꽤나 하신 분들 앞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 글자 발음 기호라든지 소리 내는 방법이라든지 그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5년 이상 지난 분들한테 절대 뒤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경험적으로 보시면 여기 20년 되신 분도 만나봤고 19년 되신 분, 15년 되신 분 만나봤지만 정말 캄보디아 그 어떤 소리에 대해서 저처럼 지독하게 이렇게 어떤 소리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듯 그렇게 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만나뵙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유명하신 그 자기의 영역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인 경우는 뭐냐면 그 목표 의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목표 의식이 내가 분명하게 이 캄보디아 말을 부러뜨려야 되겠다. 최고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 의식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하루하루 캄보디아를 대하는 태도가 아마 분명히 다르실 것이며 공부를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또한 달라졌을 텐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들 자기 일이 있죠. 그 일 속에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조금 잘하고 싶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신 우리들은 아마 그 이상의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를 아주 깊게 제대로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자음 쓰라 아, 쓰라 에 이거는요. 아, 에, 아, 에 그 발음만 한 분 한 분 들어보고 나서 바로 번떡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KH님 쓰라 아, 에 이거를 한번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라, 지금 KK님은요 소리가 끊깁니다. 쭉 품어 나가야 되는데 발음이 아, 에야 하고 하 이렇게 소리가 쭉 품어 나가야 되는데 그 품는 것이 중간에 끊깁니다. 소리가. 그러니까 목젖이라고 할까요? 목구멍을 닫아버리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 이렇게 딱 닫아버리면 안 되고 아, 에야 하고 풍선이 바람 빠지는 소리. 예, 주부에서 바람이 빠져가지고 바람이 점점 그 빠지는 속도가 푸 이렇게 예 그런 어떤 아, 에야 목구멍을 닫지 마세요. 끝까지 닫지 마세요. 아, 에야 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아 하고 나서 발음이 끝났을 때 KK님의 목구멍이 닫혀져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발음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목구멍을 절대 닫지 마세요. 아, 발음이 끝나고 열려 있어야 돼요. 에야, 야, 닫혀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아, 닫혀요. 자, 그럼 내일 개별 학습을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호님, 네, 자, 이 소리 쓰라 아, 쓰라 에야. 쓰라, 에야. 네, 좋습니다. 네, 한 방에 너무 정확하게 발음해 주셨고요. 자, 겸님, 네, 쓰라 아, 쓰라, 아, 에야. 에야, 에야. 네, 좋아요. 그렇게 발음이 터지지 않고 정확하게 발음해 주셨어요. 자, 드래곤님, 네, 쓰라 아. 쓰라, 에야. 네, 좋습니다. 네, 잘해 주셨습니다. 발음이 막히지 않고 터져 있는 상황이죠. 네. 이 발음을 쓰라 에야 했을 때 맨 마지막에 바람을 한번 품어 보세요. 쓰라 아 해놓고 나서 끝났을 때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 바람이 통하면 발음이 정확하게 되신 거고요. 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람을 품었는데 바람이 안 품어 나오면 그 발음은 아마 뭔가 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났을 때 목구멍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라 에에 대해서 훈련을 마치고요. 번떡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번떡 이 말은요. 물방울이 우리 한글에서는 똥방 떨어지다 이렇게 말하죠. 그 물방울이 똥방 떨어지다를 캄보디아 사람들은 떡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앞에 먼 자가 붙어 있는 거는 뭐뭐를 하게 하다. 사역형 동사를 만들어주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물방울을 똥방 떨어뜨리다 또는 떨어지게 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물방울 하나 똥방 떨어짐으로 인해서 음절 한자에서 나는 소리의 현상은 그 소리를 짧고 강하게 발음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번떡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음절을 짧게 발음해 줘야 되는 물방울이 똑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발음을 해주는 그런 음율 법칙이고 또 점이라고 하는 것의 기호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좀 써놨는데 축소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A4 용지 한 장에 번떡이라고 하는 음율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A4 용지 한 장 이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암기도 좋지만 암기보다는 이해, 이 소리의 분류상의 체계적인 이해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시면 그 다음에 수도 없이 많이 이게 어떤 거였더라? 위쪽이었나? 아래쪽이었나? 또 좌측이었나? 우측이었나? 지금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모음 이렇게 보면 아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모음 스라 아가 없을 때, 어떤 단어 속에서 음절이 한 음절 나오는데 그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요. 사용되어질 때 어떤 거는 모음 스라 아 중성인 모음이 들어갈 때도 있고, 뭐 이런 글자는 지금 모음이 다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글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음 글자가 아가 있을 때에 읽는 방법과 이 모음 글자가 없을 때 읽는 방법이 다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을 중심으로 한번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 중앙을 중심으로 딱 중앙을 잘랐을 때, 이렇게 중앙으로 잘랐을 때 이 선 좌측에 있는 읽는 방법은 여기도 모음 중성 쓰라 아가 있을 때고 아래쪽도 모음 중성 쓰라 아가 있을 때, 이렇게 전체가 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전부 쓰라 아가 있죠. 그죠? 다 쓰라 아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 쓰라가 아가 있을 때 읽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쪽 우측에 있는 단어들은 전부 쓰라 아가 없습니다. 모음이 중성이 없어도 우리는 껍두어라고 하는 거에서 초성에 초성의 꼬랑지 쪽에 딸려있는 음성 모음을 준용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쓰라 껍두어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중성이 없어도 글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되는 겁니다. 번떠 이 읽는 방법을 6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모음 중성 아를 쓰는 경우에 읽는 방법, 그 다음에 모음 중성 아를 쓰지 않는 경우에 읽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크게 나누는 분류고요. 또 대분류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괄호로 이렇게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빨간 선을 그어 봤는데요. 자, 빨강선 위쪽에 있는 단어들과 빨강선 아래쪽에 있는 단어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빨강선 위쪽에 있는 단어들은 앞쪽에 보시면 밝고 가벼운 소리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우리가 배웠던 밝은 소리네요. 밝은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 중에서 번떠라고 하는 점 앞에 사용된 첫 번째 초성 자음이 밝은 소리이냐, 아니면 자, 아래쪽 보세요. 아래쪽 보시면 그게 강하고 무거운 소리냐에 따라서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편의상 이쪽을 우리가 A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번떠 B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할까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B, 여기를 뭐 A칸, B칸, 그 다음에 아래를 뭐 여기를 C 이렇게 부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D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D.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면은요, 예외 발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선을 하나 더 그려볼까요? 선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려서, 자, 이 두 번째 빨강 가로선 아래쪽에는 예외 발음이 써 있네요. 예외. 그래서 예외 발음도 이 세로 분류인 모음 중성 아가 있는 경우와 그 모음 중성 아가 없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분류, 좌측 우측 모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A, B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밝은 소리, 여러분들 밝은 소리를요, 여기 보시면 뿌억 어라고 해요. 뿌억 어. 뿌억 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 소리가 캄보디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밝은 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한글은 어 소리가 어두운 소리인데 거꾸로 캄보디아 사람들은 밝은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뿌억 어 그러면 그 소리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워온 밝은 소리, 경쾌한 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벼운 소리라고 표현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뿌억 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뿌억 어의 번떠. 뿌억 어는 뭐냐면 오가 저 안쪽에서 소리 나죠. 오, 어는
이렇게 앞니 뒤쪽에서 나고요. 오는 저 목젖 부분에 소리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뿌억 오는 바로 강한 소리, 강하고 무거운 소리. 자, 이런 소리를 갖다가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방식대로의 어떤 전문 용어를 붙였는데 그 용어가 바로 뿌억 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뿌억 오, 뿌억 오, 뿌억 오, 뿌억 오. 뿌억이라고도 하고요. 뿌윽이라고도 하는데 그 중간 정도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뿌억이라고 하는 소리는요. 그룹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단체, 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소리의 그룹, 영미권의 그런 사람들이 캄보디아 말을 공부할 때는요. A그룹, B그룹 이렇게 구분을 지어요. A그룹, B그룹. 한국 분들 중에서 캄보디아 말을 이렇게 분류하신 분들은요. 저는 밝은 소리, 강한 소리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 어떤 다른 분들은요. 1그룹, 2그룹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신 분도 있고요. 그냥 영미권에 따라서 A그룹, B그룹 이렇게 분류하시는 분도 있어요. 결국은 다 똑같아요. 캄보디아에 이렇게 뿌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했을 뿐이에요. 뿌어. 네, 그걸 아시면 되고요. 자, 여기 예의 발음의 좌측, 그러니까 모음이 있는 그런 부분을 자, 이라고 한번 부르기로 해요. 이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예의 발음 중에서 모음이 없는 자, 여기를 F라고 부르기로 해요. 뭐 많이 사용할 리는 없겠지만 편의상 구분을 지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A일 때는 발음을 어떻게, B일 때는 발음을 어떻게, C일 때, D일 때, E일 때, F일 때는 각각 발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발음에 대한 6가지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발음 자체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구분을 이걸 어떻게 했더라? 뭐 6가지를 하긴 했는데 구분을 도대체 어떻게 했더라? 그 자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구분하는 방식, 모음이 있을 때, 모음이 없을 때, 자, 그게 가장 큰 분류고, 두 번째는 강한 소리일 때, 밝은 소리일 때, 그 4개인데, 아마도 예위, 그 4가지 법칙과 그 4가지 법칙을 따르지 않고 또 별도로 소리를 내는 방식, 그게 있어서 또 모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그 예위를 구분해야 되니까 EF, 그렇게 해서 6가지가 구분이 됐구나. 자, 이것만 정확히 아시면요. 번떡의 공부는 80%가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냥 공식대로 A일 때는 어떻게 발음하고 B일 때는 어떻게 발음하고 C, D일 때는 어떻게 발음하고 이제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훈련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80%가 끝났습니다. 80%가 뭡니까? 네, 발음 분류를 여러 가지로 하는데 어떻게 분류할 거냐? 분류하는 거,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왼쪽은 모음, 중성, 아가 있을 때, 오른쪽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 자음만 2개 있는 그런 글자들 많이 있거든요. 초성, 종성. 그런 글씨에서는 또 어떻게 읽을 거냐? 이렇게 2가지로 나누고요. 또 2번째 분류로 밝은 자음이 왔을 때, 초성에, 그 다음에 초성에 강한 자음이 왔을 때. 그런데 A, B, C, D가 정석인데 이 A, B, C, D대로 읽지 않고 아주 삐딱하게 예의가 생기죠. 그 삐딱하게 A, B, C, D 방식대로 안 읽고 또 달리 읽어줘야 되는 경우, 이게 바로 EF. 이렇게 하면 분류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좀 쉽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하나하나 A는 어떻게 있고 B는 어떻게 있는지 하나하나 강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잠깐 워드를 불러서 뭘 좀 써가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A칸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 A칸의 단어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이쪽에 한번 써볼게요. 좀 크게요. 위에 보니까 밝고 가벼운 소리 뿌어에 번떡.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A를 캄보디아 글자로 A를 치시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었죠? 읽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쓰라 아 또는 밝은 소리는 쓰라 아인데 강한 소리일 때는 쓰라 이예요. 그랬죠? 예, 쓰라 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읽는 방법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분명히 점이 없다고 하면 이 중성 쓰라 아를 밝은 자음이 오면 뭐 까 이렇게 읽어야 되고 어두운 자음 꼬가 오면 끼어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초성에 캄보디아의 자음 꺼가 왔고요. 모음 아가 왔어요. 아가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꺼가 종성으로 또 왔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거를 우리는 아마도 까 근데 장음이죠. 장음이니까 까가 한 번 더 모음이 써주고 이렇게 기역받침 까 이렇게 발음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에 자음이 이렇게 꺼가 온 게 아니라 만약에 go 이렇게 강한 자음이 왔다고 하면 go가 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 이 쓰라 아는 끼어라고 읽어줘야 되겠죠. 그죠? 예, 끼어라고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 만약에 기역 받침이 하나 더 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예, 끼어 이렇게 읽어줘야 맞겠죠. 끼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위에 모음이 쓰라 아, 쓰라 이 두 가지로 배운 이유가 바로 자음이 이렇게 밝은 자음이 올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강한 자음이 올 거냐 거기에 따라서 분류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 거죠. 자, 다시 오른쪽에 번떡 읽기를 보시면 아, 여기 아라고 하는 발음이 이 아라고 하는 발음이 뒤에 플러스 번떡 이렇게 엔터 옆에 점 두 개 찍는 거 있고 하나 찍는 거 있는데요. 콜론과 엔터 사이를 그냥 이렇게 누르면 캄보디아 폰트에서 바로 번떡이 찍히고요.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거기를 누르면 점이 두 개짜리가 찍히죠. 그렇죠? 예, 한번 쳐보세요. 그냥 누르면 점, 번떡. Shift를 누르면 트맨 건덜. 어제 배웠죠? 점 두 개짜리. 이렇게 쳐지는데 이렇게 아라고 하는 발음에 앞에 밝은 자음이 오면 번떡의 기능이 짧고 강한 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로 만약에 이걸 도금을 표현을 한다면 아! 이렇게 짧게 발음을 해줘야 되는 말로이 산스크리트처럼 비슷하게 발음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지만 이게 번떡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이 산스크리트어의 기호가 아니라 캄보디아 고유의 전통 기호입니다. 그래서 말로이 산스크리트는 아! 하고 목을 쥐어 짜주지만 캄보디아의 전통인 번떡을 찍으면 목을 쥐어 짜는 듯한 그런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그냥 강하고 짧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 아! 하고 소리가 틀리죠. 그것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말로이 산스크리트에서는 목을 쥐어 짜준 듯한 듣기 싫은 소리가 나야 되지만 아! 하고 나야 되지만 캄보디아의 전통의 번떡은 그냥 짧고 강한 소리만 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이게 아니라 아시겠죠? 또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강한 자음이 초성에 오면 쓰라 이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배웠는데 만약에 여기에 번떡이 만약에 오게 되면 이 이어를 읽는 게 아니라 어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밝은 자음일 때는 어두운 자음일 때는 지난 시간에 배우신 발로이 상스크릿에서는 어떻게 읽을까요? 강한 자음일 때 그때는 그 다음에 에야 그렇게 읽었죠. 에야 에야 근데 번떠에서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아마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밑에 단어를 이렇게 예를 쭉 드러놨는데
단어를 한번 치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B를 치시고 A를 누르신 다음에 다시 B를 치셨어요. 자, 이 소리를 복음을 단다면 아마 맙 이렇게 독음을 다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소리를 만약에 번떠를 이렇게 맙에다가 이렇게 찍으시면, 자, 번떠 찍는 방법 배우셨죠? Shift 친 다음에 콜론과 엔터 사이 점 하나 거기를 누르시면 번떠가 위에 쳐집니다. 자, 이 소리는 바로 A칸. 자, A칸에 있는 번떠. 모음이 있으면서 첫 번째 글자가 밝은 소리인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맙. 앞에는 번떠가 없으니까 맙. 뒤쪽엔 번떠가 있으니까 맙. 이렇게 발음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번떠입니다. 그런데요, 오른쪽에 볼까요? 오른쪽, 바로 오른쪽에 보니까 망이라고 쓰여 있네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자, 먼저 B를 치시고 그 다음에 G를 누르신 다음에 B를 치시고 G를 누르시면, 자, 이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읽을까요? 모음이 없어도 우리가 뭐를 그대로 준용을 해서 멍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죠? 멍. 우리가 형을 부를 때 뭐라고 하지? 형 누나 부를 때 멍뿌러 멍스라이. 그때 그 멍이 바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썼던 이 멍인데 여기에 번떠가 만약에 붙는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번떠를 찍으면, 자, 이거는,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어가 아니라 이렇게 짧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멍이 아니라 멍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자, 맙은 맙, 멍은 멍. 자, 이렇게 해서 A, B를 배우셨는데 A칸, B칸 익히는 매우 쉽습니다. 그냥 힘주어서 짧게 읽어주면 끝나는 거죠. 밑에도 한번 볼까요? 밑에 짭. 여기 만약에 짭이 있는데 만약에 뭐 번떠가 없으니까 이것은 짭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번떠가 생겨서 이렇게 번떠가 있다면 이것을 짭이 아니라 짭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짭이라고 하는 말은 참새를 우리가 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짭, 이 말은 뭘 손으로 확 잡다, 움켜잡다, 짭, 캐치, 그걸 또 짭이라고 하죠. 그래서 짭과 짭, 이게 완전히 다른 뜻의 단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또 예문을 하나 볼까요? 이렇게 멋 있네요. 멋이라고 하는 말은 단어가 없는 글자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렇게 멋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번떠가 있는 단어를 보면 but, 이게 turn back, 오른쪽으로 돌다, 멋추행, 멋스담 그러죠. 이렇게 뭐가 접히거나 종이 같은 것이 접히거나 사람이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거나 뒤로 돌아가거나 왼쪽으로 돌거나 이렇게 뭔가 꺾이는 겁니다. 꺾이거나 접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멋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번떠가 없다면 읽을 때 멋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번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짧고 강하게 멋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점 안 찍어도 되지만 그냥 참고 삼아서 점을 이렇게 찍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깐도 그렇고요. 깐이라고 하는 단어는 캄보디아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깐. 그런데 깐, 이거는 잡다, 뭘 꽉 손으로 쥐다, 오랫동안, 그게 이제 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짠, 이것도 짠, 이거는 역시 없는 단어입니다. 짠. 근데 짠, 이 발음은 이기다 지다 할 때 지는 거죠. 상대방한테 무릎 꿇고 지는 거죠. 이게 짠인데 그때도 번떠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짠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짠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넙, 그런데 번떠가 있으니까 넙, 여기 뚜렁, 그것도 뚜렁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뚜렁, 짧게 읽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A칸, B칸에 번떠 읽는 방법을 배웠고요. 자, 아래쪽을 보시겠습니다. 자, 아래쪽 뿌억 오, 즉
강하고 무거운 소리에 대한 번떠는 이렇게 녹색으로 모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소리가 어떻게 틀리냐면, 자, 모음이 있을 때 그러면서 발음이 여기 이어라고 하는 발음이 오아로 바뀌는 거죠. 자, 왜 이어라고 하는 발음이 나와야 될까요? 자, 위쪽은 이 아라고 하는 발음이 밝은 자음일 때 우리가 아라고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어, 이쪽에서 이어 배웠는데 이어는 바로 여기 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 강하고 무거운 소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하고 무거운 소리일 때는 아로 읽는 게 아니라 이어로 읽어야 되는데, 중성 이어가 어떻게 변하느냐? 자, 이것이 바로 번떡 읽기의 학습인데, 어떻게 변하냐면 오와 이렇게 짧고 강하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짧고 강하게 변하는 방법이 이어, 이게 오와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다 그런 경우로 변하냐 하면 그게 아니라 앞에 초성, 강한 초성이 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성, 이어가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성으로 꺼나 커, 이렇게 꺼단이라고 표현하는데 꺼나 코가 왔을 때 그때 이렇게 모음이 이어에서 오아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앙을 제외한 그런 예외가 있는데요. 자, 예외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여기 A에 대해서 나왔죠? 여기 아래쪽에. 자, 먼저 예외 말고 시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예문을 보시면요. 이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연. 한번 써볼까요? 네. 만약에 M을 치시고요. 아를 친 다음에 N 이렇게 쳤다고 해보죠. 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미연 또는 미은, 있다 없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 이 소리를 만약에 이렇게 번떠가 있는 경우라면 우리는 이어가 아니라 오아로 바뀐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가운데 이 소리가, 가운데 아 소리가 이어에서 오아로 바꾸기 때문에 모안, 짧고 강하게 모안. 자, 미은 있다 없다가 모안, 닭이 되어버렸네요. 닭, 모안.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를 쓰시고 노를 쓰시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거 띠은, 띠언이라고 읽어도 되지만 보통 약간 은자에 가깝게 띠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자, 이 소리에 이렇게 번떠가 붙게 되면 띠은이 아니라 또한, 또한으로 바뀌는 겁니다. 늦지 않는, 어떤 시간 내에 딱 도착하는 그런 뜻에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뜻입니다. 더 해볼까요? 또를 치시고요. 이를 치시고 애를 치시니까, 자, 그대로 번떠가 없다면 띠을 또는 띠을 이렇게 읽겠지만, 만약에 번떠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이게 이어가 오아로 바뀌기 때문에 또알 따있어 이렇게 또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또알이라고 하는 뜻은 한번 볼까요? 또알, 꽉 막히다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가난하다, 매우 어렵다, 생계가 곤란하다, 못이 바닥나 버렸다,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다, 이런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이 또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배우기 때문에 단어 뜻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어가 오아로 바뀌어가지고 띠얼이 아니라 점으로 인해서 또알로 바뀌었다. 예문을 더 볼까요? 응오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응오압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만약에 G를 누르고 A를 누른 다음에 B를 누르면, 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업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번떠가 붙게 됐을 경우에는 이어가 오아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오압, 죽다, 아이고 나 죽겠네, 응오압,
이렇게 발음하죠. 예, 죽다 이 말이 응화합인데 이렇게 소리가 응이읍에서 응화으로 바뀐 거죠. 자, 이게 바로 시칸의 법칙입니다. 시칸. 자, 밑에 보시면 예, 모앗 그랬죠? 미엇이 모앗으로 바뀌었고 끼어가 꼬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예가 되는 단어들을 나열을 해 놓은 거고요. 자,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은 온 이렇게 길게 읽어야 될 그러니까 번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번떠가 없고 중간에 중성이 없다 하더라도 초성의 꼬리에 달려있는 모음을 길게 발음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를 그대로 짧게만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저기에 그 다음에 밑에 쪽에 꼬를 친 다음에 노를 쳤으면 자 이거를 도금을 단다고 보면은 앞에 쪽 뭐에다가 ng어니까 멍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랫자음 꼬에다가 노가 있으니까요 꼰 그래서 꼰 또는 꼰 이렇게 멍꼰 이렇게 발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발음을 할 때 이렇게 두 음절짜리 발음은요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발음은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음절보다 그러니까 첫 음절은 습관적으로 약간 짧게 발음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멍꾼 이렇게 발음을 하겠죠. 멍꾼 이렇게 발음은 안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장음이지만 앞에 자음은 강조를 하지 않고 뒤에 자음을 강조하는 방식이 캄보디아의 전체 단어의 9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멍꾼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발음은 앞에는 좀 짧게 멍꾼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 바로 번떠가 있을 때는요 꾼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꾼을 짧게 발음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앞에도 멍 뒤에도 꾼 이렇게 멍꾼 이렇게 읽어줘야만이 번떠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D칸도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D칸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A칸, B칸 전혀 어렵지 않죠. 단 C칸이 이어에서 오화로 바뀌기 때문에 C칸만 좀 상당히 예의에서 많이 벗어나는 그런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뭐 꿀이 꿀이 됐고요. 여기 꼴이 꼴이 됐고 룹이 룹이 됐고 그 다음에 얼롱이 얼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리 열 그 다음에 뇨리 뇨 이렇게 단음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예위를 보면 이렇게 이어에다가 만약에 점이 이렇게 와가지고 점이 하나 와서 쌌냐 더물로처럼 온 다음에 스라 아가 오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Shift를 누르고 A를 한번 눌렀다 치죠. 그러면 스라 암, 스라 오암 배웠지 않습니까? 스라 암, 스라 오암 저 위쪽에 있는 동글배기를 우리가 쌌냐 더물르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위를 좀 설명을 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자 여기 예위를 보면 만약에 앞에 모음이 스라 아가 오고 꺼단, 커 이런 거 있죠. 꼬, 코, 응어 이 꺼단이 만약에 왔을 때 그때 먼떡이 왔을 때는 기역 받침과 관계가 되는 종성이 왔을 때는 이거를 아나, 이어나, 오아로 읽는 게 아니라 에아로 읽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참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한번 써볼까요? 만약에 노를 쓰고 스라 아를 쓴 다음에 꺼단 K를 눌러서 꺼가 왔다면
바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초성으로 강한 자음이 오고 중성으로 쓰라 아가 와서 이어로 발음을 해야 되고 종성에 꺼단 기역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번떡가 없다면 니어, 니역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지만 이 번떡이라고 하는 녀석이 따라 나오면 이렇게 번떡이 따라 나오면 이 소리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에야 이어가 에야로 바뀌어가지고 네야 이렇게 짧게 읽어줘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앞에 이어가 에야로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이어가 에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예문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죠. 맨 앞에 강한 자음이 오고 중성으로 모음이 쓰라 이어가 오고 그 다음에 받침 종성으로 꺼단 꺼나 커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이때 점은 이 번떡은 에야로 이어를 에야로 발음을 변경시켜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영 에암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이 이영이라고 하는 것은 꺼, 커, 꼬, 코, 응어 바로 이응 받침 응어는 꺼단 소속입니다. 단어로 나눌 때는 꺼와 같은 줄에 있죠. 우리가 그 모음 체계상에 처음에 나눠드린 인쇄물을 보면은 응어가 맨 윗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꺼 말고 이렇게 꺼 말고 응어가 오더라도 소리가 이어에서 에야로 바꾸는 겁니다. 한번 써볼까요? 자, 먼저 떠가 왔고요. 그 다음에 모음이 왔고 그 다음에 꺼단에 있는 이응 받침 종성 응어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만약에 번떠가 없다면 띠응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번떠가 이렇게 찍혀진다면 이것을 띠응이 아니라 떼양이라고 읽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에 이 번떠는 앞쪽으로 가서 쌌냐 더물러로 바뀝니다. 그래서 쓰는 방식이 원래는 이렇게 써야 맞겠지만 떠를 쓴 다음에 Shift A를 눌러서 쓰라 오함을 써버리고 거기다가 이응을 쳐서 표현을 이렇게 점을 동글배기로 바꿔서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아주 특수한 그런 문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같이 써야 될 글자가 바로 이 두 번째처럼 점이 번떠가 이응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떼양 역시 이어가 에야로 바뀌는 거죠. 띠응이 떼양으로 바뀐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측에 보면 이렇게 자음 다음에 이쪽은 오른쪽은 모음이 다 없는 그런 칸이죠. 이 F칸은 모음이 없고 그 다음에 꺼가 온 경우에 자음의 음이 오 이 발음이 우어 이렇게 발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 써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있는데요. 볼까요? 자 만약에 로가 있고 꺼가 있으면 이게 로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번떠가 있다고 보면 오 발음이 우어 여기 오 발음이 우어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루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어 이 발음은 팔다 물건을 팔다 이 발음을 바로 루어 로으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루어로 발음을 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그 옆에 로 발음이 있고 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번떠가 없다면 로 홧바람을 품어내주는 동작 만약에 쏘가 종성으로 하면 이 발음이 입속에서 나야 됩니다. 그래서 로 이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번떠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 발음이 우어로 발음돼야 되기 때문에 루어 이렇게 짧은 루어로 발음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번떡 법칙 F칸의 영향이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A칸, B칸, C칸, D칸, E칸, F칸 이렇게 총 6칸의 번떡을 가지고 제가 오늘 주마간산식으로 공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마간산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을지라도 앞으로 번떡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자세하게 가르쳐도 계속 잊어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잊어버리시는 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콱 박히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계속 컴퓨터로 치고 읽어보고 치고 읽어보고 이거를 날마다 하고 또 하고 이게 A칸일까 B칸일까 C칸일까 D, E, F칸일까 이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마 한 달 정도 뒤에 또는 2달 정도 뒤에는 자연스럽게 글씨를 보면서 록이 아니라 루어, 로가 아니라 루어 이렇게 발음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저도 계속해서 번떡이가 나오면 A칸일까요? B칸일까요? 이렇게 물어봐가면서 그 칸에 맞는 우리가 배웠던 변화되는 새로운 모음, 짧고 강한 모음, 그거를 대입해서 읽어보고 하시다 보면 번떡은 반드시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까다로운 꽃 중의 꽃, 글자 공부의 꽃 중의 꽃을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이렇게 10분 동안 이상 연장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무리 리